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변압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나오는지 유형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98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변압기에 1차 코일에 전압이 V1이 걸렸고요. 유도된 전압이 V2다. 그래서 여기가 V1, V2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문수가 N1, N2고요. 전류의 비율이 I1, I2입니다. 여기서 가문수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전압의 비율은 이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전류의 비율은 이거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V1이 V2보다 작다. 틀렸죠? 큽니다. I2는 2I1이다. I2가 I1의 2배이냐? 라고 했으니까 맞죠? 3번 V1 I2는 V2 I1이다. 이건 이제 공급되는 전력, 여기에 들어오는 전력과 여기서 유도되는 전력, 이 P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전력은 V1 I1으로 구하고요. 여기에 전력은 V2 I2로 구하죠. 그래서 V1 I1은 V2 I2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으니까 틀린 겁니다. V1 I1은 V2 I2가 되겠죠. 답은 니은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보고 배우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899번. 그림은 변압기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각각 1대 2이다. 그러니까 1대 2라고 나와 있죠. 전압도 1대 2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V라고 한다면 여기는 EV가 유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0니까 가문수가 1대 2라면 전류의 비율은 2대 1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 I0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2차 코일의 가문수를 4n으로 바꿨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1대 2였는데 이제 1대 4가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면은 여기가 가문수가 n 대 4n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전압도 V 대 4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항값 뭐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원장치의 전압 변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전원장치의 전압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가문수를 1대2로 1대2에서 1대4로 1대8로 1대16으로 1대100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도 전원장치의 전압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1.5V짜리 건전지 물론 걔는 직류긴 하지만 1.5V짜리 건전지를 여기에 연결했을 때 가문수를 바꿨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8V가 되고 9V가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합니다. 이 V값은 내가 가문수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항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R 값도 문제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는 값이에요. 왜냐면 저항이라는 거는 이 저항만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저항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저항 값은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가문수를 바꾸면은 뭐가 바뀌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바뀝니다. 물론 비율은 가문수의 비율에 반비례하게끔 비율 자체는 맞는데 이 양 자체가 변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I0가 흘렀다면은 가문수를 바꾸면 여기 I0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V는 IR, 그러니까 옴의 법칙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류라는 것을 저항과 전압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선생님이 2분의 1 I0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바로 몇 I0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전압과 저항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럼 2분의 1 I0, 2분의 1 I0라는 것은 저항 알죠? 전압도 알죠? 그러니까 전압분의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0는 R분의 4V가 된다. 이렇게 I0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항이 R이고 전압이 4V인 이런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I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 상황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회로를 보아하니 전압이 4V고 4V이고 저항이 R이에요. 선생님이 가문수만 1대4로 바꾼 겁니다. 여기 V 일정하고 1대4니까 4V. 그 다음에 저항은 그대로 R.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4V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몇 I0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R분의 4V인 걸 보고 R분의 4V는 몇 I0일까? 라는 걸 이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I0네요. 그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0야.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몇일까? 라는 걸 비율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가문수가 1대4예요. 전류는 4대1이겠죠? 그럼 여기가 I0니까 여기는 그거의 4배인 4I0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900번도 똑같은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인데요. 가문수가 1대2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원장치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전원장치와 저항의 위치를 바꿨대요. 이제 전원장치가 여기로 오면서 여기가 1차 코일이 되겠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율이 1대2였다면은 여기는 이제 2대1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문수만 바뀐 겁니다. 저항값은 바뀌지 않겠죠? 전압도 바뀌지 않았고.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보고 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풀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V0입니다. 가문수가 1대2이기 때문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V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 그림에서는 여기가 V0예요. 2대1이기 때문에 2대1, 전압도 2대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V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값도 선생님이 R이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R 이렇게 유지가 될 거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의 비율을 구해봅시다. 1대2이기 때문에 전류는 2대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여기서는 또 몇 I가 흐르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I를 R과 V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R과 V를 이용해서 이 2차 코일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I라고 했던 건 저항분의 전압이다. 어떤 회로에 R이라는 저항이 걸려있고 EV0라는 전압이 걸려있으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I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도대체 몇 I냐? 전류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I는 R분의 V. 그래서 R분의 V, 2분의 V0.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몇 I일까요? 여기다가 4분의 1을 하면은 얘가 나오죠. 그래서 4분의 1 I입니다. 여기는 4분의 1I가 흐르고요. 가문수의 비율이 1대2이기 때문에 전류의 비율은 2대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분의 I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가에서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V0이다. 맞죠?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입니다. 틀렸죠? 디귿.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변압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전원장치가 변하지 않으면 공급되는 전력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V 곱하기 2I 하면은 여기서 공급하는 전력이거든요. 그럼 V0 곱하기 2I 하면은 이만큼의 전력을 지금 1차 코일에서 공급을 하고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V0 곱하기 8분의 I예요. 그러니까 V0 곱하기 8분의 I. 그럼 이만큼의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수만 바꿨는데 전원장치가 공급하는 전력 자체는 다른 거죠. 전압은 똑같더라도 공급하는 전력은 다르다. 2차 코일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1차 코일이 공급하는 전력은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가 똑같지가 않아요. 전압은 똑같지만 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틀렸습니다. 다르죠. 답은 기억이네요.
다음은 901번입니다. 그림은 변전소를 거쳐서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의 일부를, 표는 송전 과정에서 몇 가지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은 송전과 변압기가 이렇게 결합된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런 문제들은 송전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과 변압기에서 배운 개념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송전선 A는 저항값이 3R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송전선의 저항값이 3R이란 소리네요. 그 다음에 송전선 B는 저항값이 4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항값이 4R이다. 그랬을 때 손실전력의 비율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손실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개를 알아야 되냐면 I랑 R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전력 구하는 공식이 I제곱 R이었거든요. 그래서 R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I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가 IA, B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IA 곱하기 3R, IA의 제곱 곱하기 3R 이렇게 하면은 A에서의 손실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의 손실 전력을 구하고 싶은데 B에서의 손실 전력은 IB의 제곱 곱하기 4R, 그러니까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3P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니면 뭐 비례식으로 바로 그냥 1대3이다. 3IA의 제곱 R 대 4IB의 제곱 R은 1대3이다. 이렇게 바로 비례식으로 구한 다음에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양 곱하기 내양 같다 해서 9IA의 제곱은 4IB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IA랑 IB가 각각 2대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가 2i가 흐른다면은 여기가 3i가 흐른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럼 변전소에 들어가는 전류는 2i였어요.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i란 소리죠. 그때 변전소에서 나갈 때의 전류가 3i입니다. 그럼 2차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는 3i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의 비율이 2대 3이니까 가문수의 비율은 3대 2란 소리입니다. 가문수의 비율이 3대 2니까요. 답은 2분의 3이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전압이 V이고요. 저항이 R이래요. 그 다음에 나 그림은 전압 교류전원 장치가 EV의 전압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16R이라는 저항값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가와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같다. 방금 문제까지는 뭐 가문수의 비율을 바꿨다거나 아니면은 뭐 송전선에 저항이 주어지고 손실 전력,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로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마다 달라요, 이런 조건들이. 그럼 가와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같다. 여기 봤을 때 값들이 다 V랑 R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V랑 R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소비되는 전력,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력 구하는 공식은 VI 또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값들이 V랑 R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얘 혼자 소비하죠. 그래서 얘가 소비하는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다.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여기서 이 회로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16R분의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곧 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되는 전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올 것은 16V 제곱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얘랑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 16V라는 것은 4V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 걸려있는 전압은 몇이었다? 4V였다라는 소리예요. 4V.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의 제곱 했더니 R분의 V 제곱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교류전원 장치에 걸린 전압은 2V인데요.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4V가 되네요. 그럼 2V 대 4V, 1대2죠. 전압이 1대2이기 때문에 가문수의 비율도 1대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가문수를 바꾼 것도 아니고 뭐 별다른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변 저항의 크기만을 변화시켰다라고 돼 있죠. 그럼 2차 코일에 있는 이 저항값만 변화를 시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뭐 저항값이 이렇게 R이랑 ER일 때 교류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어떻게 되냐? 전압은 어떻게 걸리냐? 전류는 어떻게 흐르나에 대해서 표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류전원의 전압을 보게 되면은 ER일 때 먼저 볼게요. ER일 때 이때 V0가 걸린다라고 말을 했죠.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겠네요. 가변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걸린 전압을 말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V0라고 했을 때 여기를 V라고 칩시다. 몇 대 몇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저항값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 교류전원 장치의 전압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여기서 뭐 가문수를 바꾸든 저항을 바꾸든 이 교류전원 장치의 전압값은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1.5V 건전지를 연결을 했으면 이 1.5V 건전지는 막 6V, 9V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있는 저항을 바꿔도 변함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 V0도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문수도 안 바뀌었어. 그 다음에 전압도 일정해. 그러니까 이 V0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V0가 되겠죠. 저항이 R이든 ER이든 전압은 V0로 일정합니다. 그럼 도대체 저항을 바꿨더니 뭐가 바뀌냐? 전류가 바뀌는 거죠. 저항의 정의가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다시 말하면 저항이 커지면 그만큼 흐르는 전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V나 IR도 아마 성립할 거예요. 전압은 일정한데 저항이 2배 증가했어요.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나는 V0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는 봅시다. 2차 코일에 걸린 전압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 곧 2차 코일의 전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 구하는 공식이 VI였잖아요. 그래서 2차 코일의 전압,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하면은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이 나옵니다. 근데 2차 코일에서의 전력과 1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곧 공급하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P0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값은 몇이냐라는 거죠. 얘는 이제 2V0, I0인데 이거 두 개 곱해보면은 V0, I0네요.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된 상황이죠. 전력이. 마찬가지로 공급하는 전력도 2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2분의 1 P0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 선생님이 풀어줄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 송전 쪽이 저번 교육과정,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 1에 있었어요. 물리 1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능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 수 있으면은 대부분의 송전과 변압기가 합성된 문제, 고난이도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해하는데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변전소 A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전소 A에서 송전을 합니다. 전력을 송전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변전소 B까지 보내요. 그럼 변전소 B에서 또 전압이 바뀌어서 이렇게 송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송전하는 과정에서는 전력 손실이 있을 거고, 그쵸? 그랬을 때 송전선 A의 저항값이 RA, 송전선 B의 저항값이 RB, 그 다음에 A에서의 손실 전력이 6분의 1P, B에서의 손실 전력이 12분의 1P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변전소 B에 들어오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를 선생님이 I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선생님이 I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IA랑 IB의 비율을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의 가문수가 10대 1이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비율은 그거에 반비되니까 1대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 IA라고 했던 것은 I라고 친다면 IB라고 했던 건 10I가 되는 거예요.
가문수가 10대 1이기 때문에 전류는 1대 10이 된다. 그리고 전류값은 송전하는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할 때 i제곱 r이라는 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 전류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압은 전압 강하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보내는 전류 VA죠. 이 VA.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들일 때 그 전류는 VA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압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 이 일정하지 않은 V 값을 넣는 것 빼고 I 값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항값이 몇 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손실 전력이 2대 1이네요. 그쵸?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 A에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10I고요. 그러면은 I 제곱에 RA가 손실 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100I 제곱에 RB 이게 손실 전력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2대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I 제곱 RA 대 100I 제곱 RB가 2대 1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IA 대 IB, RA 대 RB는 몇 대 몇이라는 소리예요? 200대 1이 돼야겠죠. 그래야 여기 200, 여기 100 나오고 2대 1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200대 1이 일단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압을 한번 봅시다. 전압을 보게 되면은 VA가 뭔가 크게 나와 있죠? VB가 작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VB를 그냥 V로 잡을게요. 작은 값을 V로 잡아야 이제 몇 V제 몇 V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V라면 여기는 몇 V가 돼요? 10V가 되겠죠? 그쵸? 그럼 변전소 B로 들어올 때 전압이 10V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변전소 A에서 나가는 전압은 10V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11V, 12V 뭐 이런 값이 나오는 거 보여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몇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변전소 A에서 보낼 때 전력이 P라고 나와 있어요. A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P다. 그 다음에 B에서 받는 전력은 그럼 몇일까요? P에서 6분의 1이 손실이 되고 나머지 6분의 5P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근데 들어올 때 전류는 I고요. 전압은 10V예요. 그러니까 얘가 10VI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들어올 때 전압 곱하기 그때 흐르는 전류. 그럼 여기는 몇이 나와야 될까요? 12VI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여기다가 5분의 6배 하면은 12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똑같이 I로 그러니까 나갈 때도 I고 들어올 때도 I니까 전류는 그대로 I 값이고 전압을 몇으로? 12V로 보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V로 출발을 해서 전압 강하 일어나서 10V를 받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V라는 전압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12대 1이 정답입니다. 답이 4번이네요. 이제 변압기가 송전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1차에서 보낸 전압과 2차에서 받은 전압은 다르다. 그 다음에 변전소 안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과 여기에 나가는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앞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좀 편해요. 1차 변전소에서 나갈 때 이때 송전선 A고요.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 나갈 때 송전선이 B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1차에서 나갈 때의 전압과 2차로 들어올 때의 전압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좀 달라진다. 하지만 이렇게 흐를 때의 전류 값은 똑같다. 그러니까 보낼 때의 전류는 똑같다라는 걸 여기다가 기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A의 저항값이 R이고요. B의 저항값이 81분의 1R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항이 81대 1이란 소리예요. 근데 손실 전력은 똑같네요.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이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항이 81대 1이에요. 그럼 얘가 81대 1이면은 전류는
전류의 제곱은 1대 81이 돼야겠죠. 그럼 그거에 루트 씌우면 전류의 B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I가 흐른다면 여기는 9I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게 I예요. 여기에 흐르는 게 9I예요. 그걸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율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1대 9니까요. 가문수는 9대 1이겠죠. 9대 1. 그럼 전압도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은 9대 1이 될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작은 걸 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럼 여기는 9V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랬을 때 얘가 받는 전력, 2차가 받는 전력, 2차 변수가 받아들인 전력이 몇이에요? 9VI예요. 나가는 전력도 마찬가지로 9VI로 똑같겠죠. 근데 1차에서 보낸 전력은 그 9VI보다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실 전력이 있거든요. 여기 손실 전력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분의 1P. 그럼 처음에 보냈을 때 얘가 P야. P인데 여기서 받은 게 10분의 9P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보낸 거랑 받은 거의 비율이 10대 9란 소리죠. 10대 9. 그럼 여기가 9VI라면 여기는 몇이 나와야 돼요? 10VI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갈 전압 값은 몇이다? 10V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0V에서 9V로 전압 강화 일어나면서 전력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전력을 똑같이 이렇게 전압을 바꿀 때 전력은 일정하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푼 거죠. 기억,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에서는 전자기호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맞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가 A의 9배입니다. 그래서 81배 틀렸고요. 1차 변전소의 송전전압은 2차 변전소의 송전전압의 10배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